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소식을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30날 수요일자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로써 2021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2021년 하반기가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 희망찬 기대감만 갖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숙소가 곧 여행지라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이 괌 노선 운항 재개를 당초 10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23차 관광산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상당히 최근 몇 년간 잘 나갔죠.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네요. 계약서 상에 누락된 표기 누락들이 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제주관광공사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올스테이에서 특급 호텔 직거래 패키지를 선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30날 수요일자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숙소가 곧 여행지. 자, 무슨 얘기냐면 아고다 있죠. 아고다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호텔 패키지, 그리고 호텔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여행 등이 최근의 여행 트렌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기 숙박, 잦은 여행, 새로운 국내 여행지 방문 등이 현재 가장 원하는 여행으로 꼽혔습니다. 어디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태 지역. 아무래도 아태 지역은 물론 각각의 나라의 문화와 특성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유럽보다는 좀 더 비슷한 면이 많겠죠. 그죠? 아무래도. 자, 이번 설문조사는 아고다 스페셜 오퍼 출시를 기념해서 4월에 진행이 됐고요. 설문조사가 성인 13,8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태 지역의 많은 여행객들에게 국내 여행이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최상위 숙소, 이른바 필수 요소를 기준으로 여행 중에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 이 얘기 들으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우리 학교 다닐 때 육하 원칙에 해서 우리 기사 쓸 때도 말이죠. 기자들 처음에 저도 교육을 받고 했지만 선배들한테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즘에 기사 이렇게 안 써요. 스트레이트 기사도. 그게 너무 평범하니까. 물론 그게 이제 기본 그거긴 한데, 또 이것도 무슨 육하원칙에서 또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 또 우리들 훈계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는 건 좋은데 이러면 창의적인 글이 안 나와요. 나 그래서 요 얘기만 들으면 약간 깜짝깜짝 놀래.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음료 관련 혜택은 추후 국내 여행 계획 시 최상위 숙소에 필수 요소로 꼽았대요. 식음료. 필리핀, 태국, 일본 여행객에서 가장 식음료에 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쿠킹 워크숍, 문화유산 투어 이런 거랑 또 숙소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뷔페 활동, 뷔페 먹을 수 있는 이런 활동도 한 2위 정도로 조사가 됐대요. 그리고 숙박 패키지 필수 요소로 꼽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여행객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이제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 싱가포르, 일본. 여기 여행객들은 자, 공통점이 있죠. 한국, 싱가포르, 일본. 동북아,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좀 잘 사는 나라 중에 1, 2, 3 정도 볼 수 있죠. 탑 3. 한국, 일본 사람들은 이 식음료 부분을 필수 요소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대요. 굳이 호텔에서 뭔가를 이렇게 잘 먹어야 돼?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뭐 선호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타났고 얼리 체크인 및 레이트 체크아웃은 필수 요소 혜택 중 세 번째로 높은 요구 사항이었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걸로. 예. 근데 이것도 국가별로 좀 나뉘네. 재밌네. 두 국가별로 보세요. 싱가포르는 얼리 체크인 또는 레이트 체크아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싱가포르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정도가 그 다음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 태국, 일본은 얼리 뭐 일찍 체크인하고 늦게 나오는 거 이거 그다지 뭐 최우선 순위로서는 그다지 뭐 높은 순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자 그러겠네요. 자 그다음에 한국, 일본, 대만 사람들은 객실 업그레이드 요청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했대요. 아 이게 뭐지? 공짜를 좋아한다는 얘기인가? 그죠? 한국, 일본, 대만 사람은 객실 업그레이드 요청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와 달리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뭐 객실 업그레이드 요청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 이렇게 나타났대요. 예. 자,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국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특히 가정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 지역 워크숍, 문화유산 투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 패키지를 찾았고요. 18에서 24세, 25에서 34세 연령층에서는 숙박 패키지의 일부로 체험 활동을 찾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대요. 아무래도 좀 젊은 연령층이니까 그죠? 예. 자, 41%의 사람들이 단기 여행을 떠나는 반면 33%가량은 이전에 방문하지 않은 국내 여행지로 떠났고요. 27%는 숙소를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닌 여행지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여행의 목적지로 인식을 했대요. 숙소를. 네. 다른 아태 지역 시장과 달리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새로운 국내 여행을 1위로 꼽았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단기 여행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아태 지역 사람들의 19%만이 즉흥 여행을 떠났는데 타 국가 대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한국. 네, 한국이 그러니까 즉흥 여행을 좀 많이 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국내 여행 트렌드에 맞춰서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은 숙소를 여행지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수들이 숙소 자체를 여행지로 꼽는 그런 성향? 네,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 일본 사람은 숙소에서 체험 활동을 찾을 가능성이 낮았으며 한국과 인도도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18에서 24세까지 그리고 25에서 34세 연령층은 새로운 장소를 여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아무래도 젊고 이제 뭐 어떤 호기심도 왕성하겠죠. 45에서 54세 사람들은 단기 여행을 떠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여행 가긴 가되 잠깐 갔다 오는 거야. 뭐 귀찮아 그냥 45세 54 저도 그 사이지만 그냥 사실 좀 귀찮아. 예, 귀찮고 힘들어. 나가면 돈 써야 되고. 예. 자, 전 연령층 가운데 18살에서 24세는 즉흥여행 가능성이 높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35에서 44세는 숙소에 큰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지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더 벌어봐야 돼. 그죠? 벌어봐요. 아유, 쉽지 않아요. 현재 한국인의 여행 방식 상위 세 가지는 뭐냐면 단기 여행, 짧게, 잦은 국내 여행, 그 다음에 즉흥 여행이었대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선호하는 게 단기, 그러니까 짧게 가는데 자주 가고 즉흥적으로 간다. 야, 갈까 오늘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캠핑의 문화가 좀 더 확산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답변한 사람 중에서도 캠핑도 여행으로 아마 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식음료 혜택, 그 다음에 체험, 객실 업그레이드는 한국인이 숙소 패키지에서 가장 필수 요소로 여기는 것이었으며 한국인은 다른 시장 대비 숙소 패키지의 일부로 객실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아까 말씀드린 공짜를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뭐 먹고 이런 거보다는 뭐 잘 먹으면 좋지만 필수 요소긴 하지만
객실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한국인은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나라를 비하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 어떤 일부 국가 몇몇 국가에서는 식음료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한국 사람은 뭐 객실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을 선호할 경향이 높다는 것뿐이고 그건 각 나라와 그 다음에 그런 특성을 나타내 준 것뿐이지 뭐 어느 국가가 뭐 잘 살아서 이렇고 그거는 아니죠. 아까 살짝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뭐 대체적으로 추세가 이제 문화적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뭐 어떤 나라에 대한 뭐 평가 절하 또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흥미로운 조사를 했다는 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너무 그 무슨 집회 시위 얘기만 너무 많이 소식을 메인 뉴스로 많이 보내드려서 오늘은 또 머리도 식힐 겸 이런 소식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소식, 대한항공이 괌 노선 운항 재개를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네요. 8월 5일부터 주 1회 목요일이고요. 운항하기로 결정했고 항공권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주 1회 운항 재개지만 추 좌석 수요 여부를 보고 운항 횟수를 늘려가겠죠. 대한항공의 괌 운항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서 입국이 비교적 수월한 휴양지부터 속속 항공편 운항이 늘어나고 있지요. 우선 괌 노선은 대한항공이 8월부터 시작하고 티웨이 항공이 7월 31일부터 에어부산도 9월부터 운항 재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다음 달 사이판 노선 운항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재개하시고요. 자, 다음 소식. 맨날 회의만 합니다. 회의만 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롯데호텔에서 제23차 관광산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의 진행으로 발언으로 시작으로 뭐 진행이 된 이렇게 말이 엉켜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업계의 현황과 미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뭐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원이신 한 분은 약해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 국가 간 관광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를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었겠죠.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석을 했어요. 일부 국가들에서 백신 여권 도입, 입국자 격리 면제 등 과감한 국제관광 재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우리도 트래블 버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혁신과 관광 서비스 전반의 품질 제고가 중요해진 만큼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관광 정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단체에서들 오셨네요. 뭐 그래서 뭐 보면 단체 관광 5인 집합 금지 예외 적용해 달라고 했고 호텔업 같은 경우 재산세 감면 좀 해달라고 했고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님도 가셨네요.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이사도 갔고 김정수 한진관광 대표도 갔고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도 갔고 김현식 롯데호텔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자리는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겠죠. 참석을 한 걸 갖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자, 여기 지금 오늘 요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물론 우리 카타 오창희 회장님도 그렇고 또 여기 또 이름 제가 안 밝혔는데 아무튼 김진구 하나토 대표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행업들에게 좀 필요한 집회 시위 현장에 나와셔서 열심히 뛰셨는데 이런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좀 그나마 좀 지위가 좀 있는 그런 곳에서 여는 요 관광산업위원회 요게 효과가 있나요? 그냥 모여서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직책에 이 회사에 이런 직책을 갖고 있어.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발언 준비된 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가 논의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나요? 이런 자리니까 워낙 힘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 이런 걸 왜 해요?
나는 이런 회의를 그냥 말만 나온 거잖아. 그죠? 뭐 약해진 관광산업 경쟁력 되찾는 거 너무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마나한 얘기를 못 하래요, 이런 얘기를. 시간을 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저희 뭐 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할 건데. 이런 얘기에서 항공사 여행사 대표들이 모여서, 항공사에서 여행사에 뭐, 좀 더, 예전과 같은 그런, 지 않은 획기 여행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뭘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엄연한 비즈니스,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나와서 트래블법을 논의 중인데 벌써 몇 개월째 논의입니까?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다시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왜 자꾸 트래블법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곧 될 거라고 자꾸 그 희망 고문을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죠? 문체부 2차관이면 요 관광 쪽 담당하시는 분인데 트래블 버블을 정말로 7월에 될까요? 한번 볼게요. 제가 7월에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자꾸 희망 공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행사 지원을 안 해주려고 이런 거 희망 공유를 하는지 진짜 이런 얘기를 좀 이런 회의를 했다고 화가 나는데 아니 해외 각부에서 문 다시 걸어 잠그고 있다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보고가 계속 들어오는데 각 그 지역 해국 그 해외에 근데 무슨 트래블 버블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희망 고문을 왜 하느냐. 그리고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제가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망 고문을 그만하시고 이런 회의를 왜 돈 써가면서 하는지 이거 어디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오래간만에 모여서 밥도 먹고 합시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엄목하고 엄중한 시기에 모여서 무슨 이런 얘기해서 뭐예요 이거? 1년 내내 나왔던 얘기 아니야. 그죠?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회의라고 제가, 지적을 좀 하는 겁니다. 공정위가요, 숙박 앱 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 과정을 점검을 했대요. 숙박 앱 2개 사업자, 야놀자와 여기어때인데요. 모두 할인 쿠폰 발급 및 광고 노출의 노출 기준 등 광고 상품의 노출 기준 등 광고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적발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좀 기재를 좀 잘 하시지 그랬어요. 너무 그동안 회사 규모만 들리는데 신경을 쓰셨나? 공정위는 숙박의 서비스 이용 시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숙박업소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게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겠대요. 그래서 아무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굉장히 커졌죠. 커지고 제가 해외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관련한 무슨 세미나도 있고 포럼도 있고 가보면 그나마 거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어딜 것 같아요. 하나투어는 가끔 요즘에는 야놀자가 더 언급이 많이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호텔과 숙박 여행업종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기존의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회의적이죠. 그죠? 뭐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고 판단의 차이인데 뭐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그럼 뭐 굳이 뭐 여행업에 대한 뭐 들어오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 그런데 아무튼 잘 나갈 때 이런 거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직했으면 공정에서 적발을 좀 한 거 보면 물론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계약상에 필수적으로 좀 넣어야 될 것들은 넣고 해서 지금 한참 또 이렇게 이제 크고 있고 컸고 그런 기업이니까 기존의 그 기성 여행 업체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노출해 왔던 것들을 좀 새롭게 좀 등장하는 뉴페이스, 새로운 어떤 기업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좀 그런 안 좋은 부분은 답습하지 않는 그런 좀 버릇을 들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뭐 제가 무슨 뭐 공자 맹자도 아닌데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네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방송에서 대놓고 안 하잖아요. 해야지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뭐 들리기라도 하죠. 공론화도 일어나고 뭐 이런 안 했잖아요. 뭐 그냥 술자리에서 뒤에서 안주거리로 서로 간에 얘기했을 줄은 몰라도 그죠.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